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지진 피해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진 발생으로 현재까지 집계된 공식 사망자만 800여 명, 피해 규모는 수천 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교민 8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당국자 2명을 급파했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 한국 담당 영사를 포함한 직원 2명이 급파됐습니다. 현지 교민이 한국인 사업자 등 7명의 신원을 추가로 제보해온 데 따른 것입니다. 외교부는 이들 중 연락처가 있는 3명은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나머지 4명은 인적 사항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지진 발생 처음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교민 1명을 포함해 정부가 확인 중인 교민 수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제 이후 추가 사망자 수를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Dan diperkirakan jumlah korban ini masih akan terus bertambah.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는 832명. 현지 당국자들은 희생자 수가 수천 명 단위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의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구조 장비도 부족해 신속한 수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수습되지 못한 시신들이 길거리에 방치돼 있고 치료시설도 부족해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일본 열도를 강타한 24호 태풍 짜미가 밤사이 도쿄에 상륙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45m, 통계 집계 이후 가장 강력한 바람이 관측이 됐는데요. 피해 규모 역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도쿄 시부야 근교의 한 호텔 로비입니다. 사방에서 폭풍우가 휘몰아치면서 굉음을 냅니다. 일본 열도를 강타한 24호 태풍 짜미가 밤사이 도쿄에 상륙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새벽 0시 도쿄에서 순간 최대 풍속 45.6m가 관측됐다며 통계 집계 이후 가장 강력한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 JR 철도는 어제 저녁 8시부터 전면 운행을 중단했고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을 지나는 항공편은 모두 결항됐습니다. 짜미는 시간당 70km의 빠른 속도로 이동해 새벽 5시 반 현재 도호쿠 지방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비를 퍼붓고 있습니다. 짜미는 어제까지 1명의 실종자와 최소 77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토사가 쓸려 내려가 철로가 위태롭게 공중에 떠 있고 자동차도 파묻혔습니다. 追っても行きました土砂が玄関の前まで。怖かったですよ。家の中に来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한 60대 여성은 논의 배수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一気に水が増えてきて、でもう身動きが取れないようになって下がれんで。 가고시마현에서는 높이 11m의 등대가 강풍과 높은 파도에 통째로 뽑혀나갔습니다.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총 432만 명에게 피난 지시 혹은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오후 3시쯤에는 짜미가 일본 열도를 벗어나 북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제 수사 범위는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사법부 최고위층에 대한 첫 강제 수사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앞. 검찰 수사관들이 양 전 대법원장 차량을 수색한 뒤 돌아갑니다. 차량에 대해서 압수수색하신 거 맞죠? 안에서 좀 뭐가 나왔나요? 사법농단 수사 이후 전직 대법관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었지만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은 차량,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은 현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만 허가했고 별도 사무실이 없는 고영한 전 대법관만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주거 안정이 중요하고 증거 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 압수수색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은 법원 행정처장 재임 시절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뜻대로 일제 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영한 전 법원 행정처장 역시 전교조의 법의 노조화를 둘러싼 소송에 개입하고 부산의 판사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부 서열 2위인 법원 행정처장에 재직하면서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 각종 비위를 보고받거나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숱한 의혹의 정점에는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시작으로 전직 법원행정처장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군의 날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형식의 첫 야간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6.25 국군 전사자의 유해 봉헌식도 진행하게 됩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국군의 날 70주년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경축연 행사를 갖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현역, 예비역 장병들과 유엔군 참전용사, 보훈단체 대표 등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하며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할 계획입니다. 또 저녁엔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공군 특수비행팀의 고개비행과 태권도 시범, 가수 싸이의 축하 공연이 이어지는 기념 행사도 열립니다. 대신 5년에서 10년 주기로 진행되던 시가지 퍼레이드 등은 생략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6.25 국군 전사자 유해 64구에 대한 봉헌식이 열립니다. 북측에서 국군 전사자를 국내로 봉헌한 사례 중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금까지는 3차례에 걸쳐 28구의 유해가 송환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9.19 남북 평양 공동선언의 첫 이행 조치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지뢰 제거 작업과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 일대에서의 유해 발굴 기초 작업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판문점 주변 지뢰 제거는 오는 20일까지, 철원 화살머리 고지 유해 발굴을 위한 1차 지뢰 제거는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남북은 JSA 지역 비무장 공동경비 형태 복원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영입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예산 정보 공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이번 주에 강행할 것으로 보여 국회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국회 대정부 질문. 한국당은 내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예정에 없던 심재철 의원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심 의원을 고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심 의원의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심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 앞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청와대 해명을 재반박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미용업에 쓴 것이 경호요원 목욕 비용이라 해도 규정 위반인 것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또 임금 보전 명목으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한 건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원봉사를 칭찬하면서 왜 본인들은 청와대 임용 전 한 달여 무임금 자원봉사를 할 수 없었습니까? 청와대는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건은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없었음이 판명됐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명이 공개된 직원들이 심 의원을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는 전국의 또 다른 뇌관입니다. 청와대는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주 중 임명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그럴 경우 유은혜 후보자가 참석하게 되는 4일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을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국회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했던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발언과 맞물려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 게시판의 사진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미중 정상들과의 사진 대신 최근 열린 평양 남북 정상회담 관련 사진들로 채워졌습니다. 베이징 김희웅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북한 대사관 게시판 전체가 지난 평양 남북 정상회담 사진으로 덮였습니다. 도착에서 회담, 공동선언에서 백두산 기념사진까지 대통령 전용기에 찍힌 태극 마크가
노출된 것도 이례적입니다. 주말 전까지 있던 트럼프와 시진핑, 미중 정상회 사진들은 모두 내려졌습니다. 북한의 대외 메시지 창구로 이용되는 이곳 게시판이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발언 시점에 맞춰서 바뀌었다는 점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유엔 연설을 통해 미국을 상대로 신뢰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과 함께 대사관 게시판을 통해선 가시화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싸움 양상에 들어섰다는 분석입니다. 또 중국에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최근 평양 공동선언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여주려 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对这个和平共处发展有很大的意义. 게시판엔 평양의 번화한 거리 사진도 함께 걸렸습니다.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대북 제재 완화 요구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고전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희귀 클래식 자동차 200여 대가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를 비롯한 파리 시내 곳곳에 등장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사람들 사이로 차가 지나가고 광장 분수대 주변으로는 모양도 색깔도 제각각인 클래식 자동차가 가지런히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 모두 발길을 멈추고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차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죠. 오는 4일 개막하는 파리 모터쇼를 앞두고 센강 인근에 있는 콩코르드 광장에서 파리 모터쇼 120회를 축하하는 클래식 자동차 전시회에 이어 차량 퍼레이드까지 열린 건데요. 1900년대 초반부터 한 세기 동안의 프랑스 자동차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클래식카의 향연은 파리 모터쇼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끌어올리기 충분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남성이 맞은편에 있는 이에게 강하게 주먹을 날립니다. 이곳은 태국 방콕에 있는 돈무안 국제공항. 지난달 27일 중국으로 돌아갈 것을 입증하지 못해 태국 입국이 거부된 중국인에게 공항 경찰이 주먹을 휘두른 건데요. 이 중국인은 재빨리 피해 얼굴을 맞진 않았지만 해당 영상이 확산하면서 중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당국은 해당 경찰을 해임하고 태국 총리까지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중국인의 태국 관광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태국 총리가 조기 수습에 나섰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와 연인 김소연 씨가 오는 5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신혼여행을 한 뒤 이달 28일에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축하연도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결혼식과 축하연 모두 독일 총리실에서 주관합니다. 앞서 슈레더 전 독일 총리와 김 씨는 지난해 9월 열애설이 불거졌고 지난 1월 독일 잡지를 통해 연인 관계를 공식화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지진 피해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피해 규모가 수천 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민이 더 있었다는 제보가 접수돼 당국자들이 급파됐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 한국 담당 영사를 포함한 직원 2명이 급파됐습니다. 현지 교민이 한국인 사업자 등 7명의 신원을 추가로 제보해온 데 따른 것입니다. 외교부는 이들 중 연락처가 있는 3명은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나머지 4명은 인적 사항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지진 발생 처음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교민 1명을 포함해 정부가 확인 중인 교민 수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제 이후 추가 사망자 수를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Dan diperkirakan jumlah korban ini masih akan terus bertambah.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는 832명. 현지 당국자들은 희생자 수가 수천 명 단위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의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구조 장비도 부족해 신속한 수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수습되지 못한 시신들이 길거리에 방치돼 있고 치료시설도 부족해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일본 열도를 강타한 24호 태풍 짜미가 밤사이 도쿄에 상륙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45m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강력한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도쿄 시부야 근교의 한 호텔 로비입니다. 사방에서 폭풍우가 휘몰아치면서 굉음을 냅니다. 일본 열도를 강타한 24호 태풍 짜미가 밤사이 도쿄에 상륙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새벽 0시 도쿄에서 순간 최대 풍속 45.6m가 관측됐다며 통계 집계 이후 가장 강력한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 JR 철도는 어제 저녁 8시부터 전면 운행을 중단했고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을 지나는 항공편은 모두 결항됐습니다. 짜미는 시간당 70km의 빠른 속도로 이동해 새벽 5시 반 현재 도호쿠 지방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비를 퍼붓고 있습니다. 짜미는 어제까지 1명의 실종자와 최소 77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토사가 쓸려 내려가 철로가 위태롭게 공중에 떠 있고 자동차도 파묻혔습니다. 追って振り来ました土砂が玄関の前まで。怖かったですよ。家の中に来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한 60대 여성은 논의 배수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一気に水が増えてきて、でもう身動きが取れないようになって下がれんで。 가고시마현에서는 높이 11m의 등대가 강풍과 높은 파도에 통째로 뽑혀나갔습니다.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총 432만 명에게 피난 지시 혹은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오후 3시쯤에는 짜미가 일본 열도를 벗어나 북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법부 최고위층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한 건데요.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앞. 검찰 수사관들이 양 전 대법원장 차량을 수색한 뒤 돌아갑니다. 차량에 대해서 압수수색하신 거 맞죠? 안에서 좀 뭐가 나왔나요? 사법농단 수사 이후 전직 대법관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었지만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은 차량,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은 현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만 허가했고 별도 사무실이 없는 고영한 전 대법관만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주거 안정이 중요하고 증거 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 압수수색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은 법원 행정처장 재임 시절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뜻대로 일제 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영한 전 법원 행정처장 역시 전 교조의 법의 노조화를 둘러싼 소송에 개입하고 부산의 판사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부 서열 2위인 법원행정처장에 재직하면서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 각종 비위를 보고받거나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숱한 의혹의 정점에는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시작으로 전직 법원행정처장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극우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념적으로 편향된 주장은 물론이고 막말에 심지어 가짜 뉴스를 유통하는 것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구독자가 22만 명이 넘는 한 유튜브 채널. 평양 남북정상회담 첫날 북한 의장들을 사열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 건강 이상설을 제기합니다. 내가 이거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하고 회의하는 거야? 이거 나중에 문재인이 정신이 이상해서 한 거다. 이렇게 나를 공격할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전체 영상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특정 장면에 자의적인 말풍선까지 달아 가짜 뉴스를 만든 겁니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높게 나왔다며 국민을 비하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72에서 73%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는 즉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개돼지 같은 한국인이 틀림없구나.
이런 인터넷 방송은 60대 이상의 노년층은 물론이고 20대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극우 보수층에는 제도권 언론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끔 가다가 좀 보는데 정직이라는 게 없더라고. 주로 보는 거는 유튜브. 그분들은 실질적이 일어나는 거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직접 방송해 주기 때문에 주요 6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숫자는 지난 1년간 2.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조회수로 추정했을 때 일부 채널의 광고 수익은 매달 2천만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